공소장이 변경되면은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리한 진술이 담겨있는 부분은 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동혁 대표가 사과 발언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더더욱더 이게 뭔가 지금 이 여권에서 뭔가 분위기가 짜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견 부장판사가 돌연 검사들의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줬습니다. 이 공소장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자, 비상계엄도 원래 2024년 3월에서 4월 말경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또 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해왔고, 그리고 노사원 수첩도 그 관련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채택했고, 관련해서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 진술을 다 기각을 하는 이런 행태로 진행됐다고 변호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동혁 대표가 사과 발언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더더욱더 이게 뭔가 지금 이 여권에서 뭔가 분위기가 짜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혐의는 그야말로 한 지방을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참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헌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법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혀 없었다 하는 점에서 공소 내용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공소장 완전히 바꿈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시점을 허가했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에 2024년 3월 달부터 4월 초로 잡았는데 이걸 2023년 10월경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계엄을 하려고 했다, 준비했다고 하는 거를 그 1년 훨씬 더 뒤에 말하자면 앞당겨가지고 2023년 10월경으로 앞당겼다. 그러니까 아주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나 노사원 수첩 등의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조정했다. 그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5월경에 대통령 취임 무렵에 대통령실을 합참청사 인근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동한 것은 바로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황당하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계엄을 하기 위한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원 변호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도 기존 공소장과 크게 달라졌다. 자, 신청을 불허해달라,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자인하는 것이다. 자, 최초에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공소장 변경 사실이다. 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되면은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노사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사원 수첩 내용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노사원 정보사령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첩에 기재된 것을 새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했는데, 단순히 수첩에 있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란을 모의했고 모의 준비 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첩에 있는 것만 메모한 거 아니고 그 내란을 모의했다, 모의 준비 과정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처음부터 내란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성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 조정관, 그리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의 의견도 불허로 했다. 불허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리한 진술이 담겨있는 부분은 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의 주요 증거가 공개가 되었고, 국회 상임위 출석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서 관련자 진술 담합과 묵비 등의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담자와 주동자의 진술이 그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태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다. 당초 알려진 계엄 준비 이전 시기부터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사실을 밝혀내서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부터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됐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국회에 280명, 선관위에 300명,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자, 그것도 이 사람들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그렇게 저녁 밤 시간대, 새벽 시간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장갑차 탱크가 동원되지 않고.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계몽령이다.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완전히 오래전부터 기획된 그런 계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과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그리고 주요 지휘관 사전 모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상원 수첩 등의 물적 근거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계엄 모의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소 사실 변경 전과 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증거에 따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 재판부는 일단 양쪽의 의견 진술을 정리한 다음에 10분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55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지경 부장판사는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십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로 채워진 방청석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지귀현 부장판사는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가 유무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장이란 동일성이 인정되느냐를 따지는 절차다. 그런데 변호인들 말씀은 결국 주된 취지는 기존 검사 주장도 잘못이고 사실이 아니다. 변경해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즉 공소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허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가 기존에 했던 자기 주장에 대해서 범죄, 공모, 동기, 경위 등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권이나 반대신문 보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입증 못한 검사가 책임질 문제지 변호인들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봤다.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요 시간이 낮 11시 반,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11시 30분 넘은 시간.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그 시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도 완전히 태세 변환을 한 것 아닐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에 따르더라도 내란죄 수사권과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비춰볼 때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죄 구성 요건인 한 지방의 평원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정래 변호사는 군경이 성관이 등에 출동한 사실이 있지만 한 지방의 평원을 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관이 내부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 내부의 일이지 한 지방의 평원을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상원의 증거조사 방식을 수첩 증거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너무 쉽게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이 원본과 노 전 사령관 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다시 특검 발언 과정에 개입을 하자 지경 부장판사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기부들은 좋다. 좋죠. 상대편 얘기한 거 그 자리에서 반박만 하면 그 자리에서 좋죠. 시원하죠. 내가 말싸움에 이긴 것 같고. 그런데 재판은 말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상대편의 주장을 차근차근 받아 적어놨다가 공격할 시간을 들이지 않나.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순간 기분만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싸움 해서 반박하고 논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공소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범죄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바꿔놓고 다시 싸우라고 하나 해놔놓고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완전히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가 아니라 범죄를 지었다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소장 변경이라면 자, 이것은 재판을 하나만 한 것 아닐까. 그러니 지금 지경 부장판사가 그동안 여론을 본인에게 압박을 하고 개딸들도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정치 분위기를 보니까 국민의힘도 사과를 하고 이러니까 그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장동혁 대표는 오늘 사과를 하면서 법정과 재판과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이러는데 이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재판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기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정치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민의힘 107명, 8명 국회의원들 전체 스크럼을 짜고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무지하게 이렇게 내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상계엄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해버렸으니 정말 우리 국민들은 멘붕이 된 겁니다. 멘붕.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경 부장판사만서도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를 정치적인 재판으로 끌려고 하려고 거기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국민의힘은 거기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한 번 더 비수를 꽂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